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네. 그죠. 2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제목이 마음속의 룸메이트와 결별하기예요. 네. 그 마음속에서 룸메이트. 계속 네, 이렇게 같이 직관을 살아요. 같이 살고 막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끊임없이 네. 옆에서 조잘조잘하면서 이거 괜찮을까 어쩔까 막 네, 네, 끊임없이 네, 네. 이야기하는 그 룸메이트와 네. 결별하자. 네. 그래서 35페이지에 내면의 성장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치는 것이 평화와 만족을 찾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는 데 있다. 마음속에서 짓거리고 있는 나는 결코 만족을 찾지 못한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을 때 당신은 성장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이다. 그러면서 37페이지에 내면의 자유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넋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왜 계속 지금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네네. 건데 이렇게 뭐 감정이 있으면 네. 감정을 바라보는 게 나지 네. 감정 자체가 나는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네. 감정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 네. 그렇게 해서 감정과 나 사이에 어떤 분리가 네네. 이렇게 공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맞아요. 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더 뒤로 가서 보니까 68페이지에 지켜보는 자의 의식에 온전히 자리 잡고 있지 않는 한 당신은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자임을 인식하면서 느긋하게 앉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느긋하게 지켜보지 못하는 그 영혼을 뭐라고 그러냐면 미아가 된 영혼이라고 네, 해요. 네. 맞아요. 예, 네. 집 떠나서 미아가 된 영혼은 네. 한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이 모두 감쪽같이 일치하는 곳에서 빠져든 의식을 말한다. 의식이 대상에 빨려 들어가면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자기인 줄 안다. 예. 그래서 보면 두려움에 이렇게 빠져 있거나 그런데 그냥 그 두려움에서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할 경우 사실 보면 나의 의식이 네. 내가 그 두려움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완전히 빠져들어가 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내가 나와 두려움을 일치시켰을 때 사실은 보면 이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예, 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중독도 그런 종류의 일종 아닌가. 네네. 그죠? 네네. 중독도 그렇죠. 예. 쑥 들어가 버린 거니까요. 그죠? 네. 예, 그걸 보면서 이게 참 안타깝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예. 끊임없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동그란 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항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는 우울해요. 혹은 나는 슬퍼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난 이래서 그래요. 난 이래서 우울해요. 이래서 슬퍼요. 그래서 난 여전히 가치가 없어요. 계속 이게 도는 거예요. 뱅글뱅글. 우리가 빨대를 생각하면 빨대는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빨대를 끊어내면 사각형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과 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요 카테고리를 끊어서 네모나게 만들어야지 처음과 끝이 있고 새로움이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으세요. 진짜 용기는 뭐냐면 감정에 침잠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인지가 되고 나면 이 카테고리가 또 돌아가는구나 라고 인지가 되면 끊어낼 수 있는 용기까지 필요하다. 그래야지 진짜 마음속에 룸메이트하고 제대로 빠이빠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진짜 강해요, 얘는. 예. 또 뒤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의식적으로 중심 잡힌 사람과 의식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간단히 의식의 초점의 차이이다. 의식이 안에서 중심을 잡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대상에 완전히 함몰된다. 그러나 당신이 중심 잡힌 존재라면 의식은 언제나 자신이 인식함을 알고 있다. 가장 높은 경지에는 의식의 초점이 자신에게로 돌려진다. 그래서 여기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중심이 있다. 그런 거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해요. 네, 그쵸. 반응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반응을 해서 보면 돌아오지 못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쵸. 두려움이나 고통에 완전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거기에서 완전히 네네. 의식이 빨려 들어간다. 그래서 네. 의식의 초점을 어디다 두는가가 당신이 지금 당신의 그 감정들을 지켜보고 네. 중심을 잡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맞아요. 예. 선생님은 혹시 이거에 붙여서 좀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내가 의식에 침잠되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감정에 침잠되어 있는 경우는 한번 솔직하게
솔직하게 자신과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으세요. 어떤 이야기가 필요하냐면 나는 이것을 왜 계속 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비하하는 사람들은 물어보면 대부분 어떠냐면 자기가 비하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아니야 너 괜찮아 너 그렇지 않아 너 멋있어 너 잘생겼어 이런 얘기 해주기를 원하는 그 소리 거예요. 듣고 싶어서 그런다?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은 거예요. 너 괜찮아. 어. 나 별 볼 일 없어. 그러면 아니야, 너 괜찮아.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그 소리 듣고 그렇잖아요. 싶어서. 나 별 볼 일 없었는데 그렇지 너 별 볼 일 없어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내가 왜 끊임없이 이 카테고리 속에서 들어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끊어나올 힘을 이제 발견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요. 두 번째는 유목적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제 감정들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실. 뭐 내가 어떤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잘해주잖아요. 저 사람하고 이제 멀리하고 싶으면 저 사람하고 근처에 가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이미 강의실 자리에 따라서 교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드러나잖아요. 요단강 앞쪽으로 가면 교수님하고 조금 괜찮아지는 편이고 요단강 뒤쪽이면 빨리 빠져나가고 싶어하는 욕구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감정에 침략이 되어 있을 때는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왜 자꾸 이러는지, 뭘 원하는지. 제가 어제 네. 이렇게 좀 묵상한다고 기도한다고 이러고 있으면서 제가 발견한 건 뭐였냐면 저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랑 너무 이렇게 딱 붙어있던 감정, 생각들이 있었는데 네. 그게 뭐였냐면 무조건 참고 인내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네. 무조건 참자, 무조건 인내하자. 근데 그 세월이 너무 오래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생긴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서 되게 이렇게 좀 상처를 받고 내가 안 참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표현한 게 오히려 이제 나한테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고 그런 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살기가 어렵구나. 그러니까 내 자신을 숨기고 웬만하면 참고 웬만하면 기다리고 그러다 보면 해결이 잘 될 거야. 근데 그 생각을 정말 너무 오랫동안 한 네. 20몇 년 동안 30년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까? 그리고 나는 이 생각을 왜 주입받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노예근성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예근성, 네. 네. 왜냐하면 자기가 자유할 수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너 참아야 돼. 너 기다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하튼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참아라, 기다려라. 그래서 참고 기다렸는데 저의 결론은 참고 기다려도 별 볼 일이 없더라는 거지. 네. 그러다가 예전에도 보니까 참다 기다리다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그럼 이렇게 한 번씩 털고 나오고 네네.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머리 가운데 그래도 참아야 돼. 그래도 기다려야 돼. 이게 너무 나랑 딱 붙어 있었는데 이게 나를 엄청나게 억압했구나. 이때까지 이거를 몰랐네. 그러면서 제가 어제 저녁에 정말 제 자신에게도 미안하다. 무조건 참으라고 그랬구나. 무조건 기다리라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제가 안 참아도 되고 무조건 안 기다려도 되고 무조건 안 참아도 돼. 분별을 해서 참을 때 참고 기다릴 때 기다리지. 미안해. 그리고 몰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좋은 발견이네요. 그죠? 네. 그죠? 네. 이거 무식한 거였죠. 그냥 계속 무식하게 참고 기다리면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미덕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무식하지는 않은데요, 사실은. 이제 그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참고 기다리는 게 나한테는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나한테는 이제 참고 기다릴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이게 나를 올가매는 올무구나라는 걸 깨달으셔가지고 이제. 어제 알았다는 거지. 털어야 돼. 저는 아직까지 참고 기다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참고 기다릴 때도 있는데. 맞아요. 저는 그냥 무조건 참고 기다리는 걸로 이렇게 보면은, 제 30대, 40대, 뭐 이렇게 50대 이렇게 넘어오면서도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나를 나답게 살지 못하고 많은 부분 억압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런 때도 있는 거죠. 이게 참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있고, 더 이상 기다리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있고. 네. 그러니까요. 발견은 되게 놀라우신 것 같아요. 이제 그 선생님한테 그게 타이밍이신 거죠? 억울하다. 그렇죠. 억울하다. 아, 그 느낌인 거죠. 억울하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참고 왜 그렇게 기다리는 걸 나한테 이야기를 했을까? 라는 생각 중에 드는 게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제 방어책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생활 모습 아니면 이제 행동의 모습, 태도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함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요. 그래서 내가 잘 살아남았나 봤더니 잘 살아남았죠. 이 저를 누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힘을 쓰지를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제대로 게, 선생님의 힘을. 그러니까 이 누르는 거, 네. 참아야 돼, 기다려야 돼, 이거로 항상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있을 네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아요.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누르는 힘이랑 네. 이러면서 이게 이제 맞부딪히니까 네. 에너지 소비가 엄청난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거는 네. 맞아요. 네. 선생님한테는 좋은 깨달음.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뭔가를 봤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유를 위한 열망이나 이렇게 그런 욕구가 있을 때 거기에다 자신을 한번 이렇게 맡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소리지? 막 그랬는데, 네. 예. 그게 이제 저랑 이제 그게 약간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좀 분별력 있게 기다리고 참는 게 필요했는데 무조건 나한테 참으라 기다리라 한 거였구나. 예. 왜 웃으십니까? 그냥요, 날마다 정말, 매주마다 어쨌든 한 가지씩 깨닫고 오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경이롭기도 해서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겠습니까? 뭐 어쨌든요. 지금, 홍해 송곳니 분께서 실시간인가요? 물어보셨어요. 실시간이에요, 저희. 예. 반갑습니다. 네. 여기 72페이지에 보면 네. 의식적으로 물러나서 제 네. 자리로 돌아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골칫거리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켜보고 있는 무엇일 뿐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라는 느낌은 없다. 세상을 그저 당신이 인식하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놔두기만 하면 세상도 당신을 있는 그대로 있게끔 놔둘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은 의식이고 영혼이다. 당신은 오직 작고 한정된 대상에 집중할 때만 의식이 작고 한정된 것으로 느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TV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당신의 우주는 온통 그것밖에 없다. 하지만 거기서 물러서면 TV가 놓여있는 방 전체가 보인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감각의 세계에 온통 집중해 있는 대신 물러나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다. 유한으로부터 무한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리 바꿈도 되게 효과적이기는 해요. 이제 부부 상담할 때도 제가 부부끼리 이제 전쟁이 벌어질 때 네. 권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이제 장소 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라. 우선 감정이 내려갈 때까지. 왜냐면 이제 그게 눈에 보이면 계속 그 인간이 죽이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빨려 들어가죠. 그 맞아요. 감정이.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감정은요, 우리 둘이 감정이 안 좋은데 둘이 같이 있으면 감정이 같이 있음으로 사그라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더 올라가요. 더. 근데 왜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안 맞아도 같이 부대끼면서 살면서 풀어야 된다. 그거는 감정이 내려가고 나서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끼면서 풀면 어떻게 되냐면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저도 이제 그 부부 상담할 때. 싫어하는데? 진짜요? 기본적으로 항상 권해드리는 건 절대 각방 쓰지 마라. 각 침대 쓰지 마라. 싸워도 같은 침대에서 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럼 이게 분리가 안 되잖아. 그 분리는 대신 해지기 전까지 시간을 두고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유형이 그런 거죠. 내가 감정이 올라오면 적어도 한 3, 4일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감정을 풀어야지 편안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부부로 만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비슷하게 3, 4일씩 걸리는 맞네?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미치겠는 거죠. 난 빨리 그렇죠, 풀어야지 그렇죠. 내가 안정이 되는데 이 사람은 얘기를 안 하고 도망가 버리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미치겠는 거예요. 나는 혼자 있어야지 내려갈 것 같은데 이 인간이 자꾸 따라오면서 그렇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둘의 절충점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최대한 줄일 수 있느냐, 언제까지 최대한 기다릴 수 있느냐. 그래서 그 합의점을 만들어서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리고 등 뒤로
대고 자더라도 한 방에서 자기. 그건 이제 부부의 철칙이고요. 아, 완전 쉽지 않네. 쉽지 않죠. 근데 그래서 부부는 어려운 거죠. 결혼이 어려운 이유는 그거죠. 부부의 세계 요즘에 뭐 유행한다면서요. 전 보지는 못했지만 부부 서약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이유는 축복을 받기 위함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와, 결혼했구나. 이것도 있지만 한 가지가 더 뭐가 있냐면 지켜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결단하는 거예요. 선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서약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간단한 이제 입의 약속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 개념은 뭐냐면 지킬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게 기본인 거죠. 근데 이게 부부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내 감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우리가 진흙탕에 같이 막 헤엄치고 있으면 진흙이 더러운 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진흙을 빠져나와서 봤더니 저기가 저렇게 더러웠어? 이렇게 되잖아요. 감정도 마찬가지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죠. 그렇군요. 네. 네. 혹시 여기에 붙여서 네네. 더 이렇게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의식을 일깨우라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정말 해방시키고자 한다면 공경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의식을 일깨워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내 감정에 예민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하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어. 이런 얘기를 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게 지금 기쁨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게 지금 슬픔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게 고통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캐치를 해줘야지 사실은 이 아이를 다뤄줄 수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떨어져서 어른스럽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진짜 내적으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훨씬 좋고요. 그런데 이 마음속의 룸메이트는 정말 끈질겨요. 잘 안 떨어져요. 왜냐면 우리가 그쵸? 태어나면서부터 줄곧 살아왔잖아요. 난지 옌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째 보면 이거는 사실은 마음속 룸메이트라고 이제 이분이 이제 미국 사람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내 마음인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의 한 켠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두 마음 중에 한 마음인 거고요. 끊임없이 나에게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게다가 좋은 얘기는 또 잘 안 해요. 그죠? 항상 힘든 얘기,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분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정말 그래야지 내가 이 아이를 끊어낼 수 있는 거, 아니면 안 끊어내도 괜찮은 거예요. 안 끊어내도 될 수 있는데 컨트롤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카테고리를 끊어내고 다시 네모로 시작해서 끝을 본 후에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든지 좀 이렇게 한 방에 좀 깔끔하게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되는 게 없네. 그러니까요. 한 방에 되는 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죠? 그러니까요. 네, 안타까워요. 예.